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좀 오르고 코스닥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닥이 힘이 없어. 코스닥에는 그 의료 쪽이 많죠. 의료 섹터가 많은데 바이오 섹터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0.2%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한 0.7% 정도 이상 빠지고 있어요. 해외를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해외를 살펴보니 중국은 상해지수는 0.1%, 심천지수 0.25% 정도 오르고 있고 홍콩 항생 1.65, 홍콩 H 1.58 상승, 일본 니케이 0.16 상승, 그리고 대만도 0.12% 상승, 다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환율이 좀 빠지더라고요. 1452.30. 그리고 비트코인이 1억 4,5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현재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위기를 피하자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금값이 날뜁니다. 금값.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치솟으면서 시중은행과 지금 금은방에서 금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그런 품귀 현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금값의 급등세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이어집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전날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고 조폐공사는 홈페이지에서도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판매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의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골드바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하네요. 일부 은행은 고객들한테 골드바 구입 신청 시 실제 수령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 중이죠. 금값이 뛰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금은방을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값이 더 오를 거라고 그 기대한 투자자들이 물량 사재기에 나서다 보니 골드바 품귀 현상도 감지되는 거죠. 종로 상가에서 이 금은방을 운영하는 상인인데 투자 목적으로 골드바를 찾는 사람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 오히려 골드바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 파는 상황이다. 귀띔을 합니다. 또 다른 금은방 상인은 조카한테 돌반지를 선물하는 사람들 같은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매를 안 하는 것 같다. 금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14K나 18K보다 이왕 사는 김에 24K 제품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 11일 100g짜리 골드바 그램당 가격이 15만 6,230원입니다. 그래서 금시장이 개장한 2014년 3월 이후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어요. 지난 10일에 15만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이틀 연속 갈아치웠는데 1kg짜리 골드바의 그램당 금값도 지난 11일 기준 15만 9,410원에 달하는 등 마찬가지로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네요. 금값이 전일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현 추세라면 조만간 그램당 16만원을 넘어설 거라는 게 유력합니다. 지난해 2월 13일 금값이 그램당 28만 6천원 선이었던 것을 고려하니까 1년 사이에 거의 곱절로 가격이 이제 치솟은 거예요. 연일 금 거래 대금도 연일 최고치네요. 지난 5일에 보니까 1,088억 원으로 처음 1천억을 돌파한 1일 금 거래 대금이 지난 6일에는 1,113억, 지난 11일 1,019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가 그 불붙인 그 관세 전쟁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치솟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에서는 이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것이다 그 우려로 금리와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불확실성이 급증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대체 투자처로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값 급등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다 보니 지난해 말 금값이 숨고르기를 거쳤는데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네요.
지난 10일에 온스당 2,911달러를 넘어서는 등 올해 들어서 7번 연중 최고치를 쓴 국제 금값도 조만간 3,0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그런 예상이 줄을 좀 잇고 있습니다. 연내 50bp까지 축소된 기준금리 인하 기대치 후퇴가 지난해 말 귀금속 섹터에 선반영됐다고 하죠. 실질금리 급등을 초래하는 일시적 또는 예상 밖의 경기 침체 쇼크가 없는 한 금과 은 가격 동향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값이 상당히 좀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또 여러 소식들이 또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좀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 등의 조치를 하면은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서 계열 금융회사가 그 보유한 해당 기업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논란이 일어요. 그 밸류업 정책과 금산 분리 원칙의 이해상충이죠. 이걸 일으키고 있는 건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산분리 규제의 위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약 2,750억 정도 매각을 합니다. 매각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약세를 이제 보이는 거죠. 오늘 보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지더라고요. 아침 일찍 빠져서 54,8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합권 올라왔지만은 상당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장 시작 전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그 대규모 대량 매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블록들이 생긴 것 같아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이날 공시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식 425만 2,305주 그리고 74만 3,104주를 각각 매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은 8.51에서 8.44, 화재는 1.48%로 일찍 낮아졌습니다. 삼성금융 계열사들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삼성전자 발행 주식 수가 줄고 상대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보유 지분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금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10% 이내의 지분 보유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생명과 화재 지분이 종전 10%에서 10.8%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그러나 이번 매각으로 삼성생명과 화재의 그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종전 9.92%로 낮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삼성의 사례를 두고 정부의 기업 전략 정책 핵심으로 꼽히는 이 자사주 소각이 금산분리 원칙과 충돌하다 보니 오히려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본주는 55,500원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선주는 45,550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